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네, 정창수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요즘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네.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는 아무래도 예산안이 제출될 때가 가장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호축해지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되게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첫눈이 이렇게 제대로 내리는 경우는 네.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자체에도 이 대설 관련돼서 예산들 좀 세우자 보면. 예, 일단 뭐 염화칼슘부터 시작해서 제설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편성돼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축해 두었다가 진행을 하는 이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남해안 이쪽은 눈이 잘 안 오잖아요. 대비를 안 했다가 이제 큰 일을 겪은 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행정에서는 좀 당장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도 꼭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살림 연구소 보고서 여러 가지가 지금 발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 네, 지방의 의원 정책개발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성현 책임연구원님이 작성하셨죠? 이 작성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그 2020년도부터 지방의회에 그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정치개발 연구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의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정책 역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도움을 주려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걸 그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근데 생각보다 그 편성을 안 했거나 아니면 했더라도 집행을 안 한 곳들이 좀 많아서 그런 현황들을 좀 저희가 좀 조사를 하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면 2024년도에 의원 정책개발비를 편성한 지방의회는 모두 241곳이에요. 지자체가 243개니까 2개 정도 지자체가 네. 미편성을 한 건데 편성액은 173억 원이고요. 2곳 미편성한 곳은 강진군하고 곡성군 둘 다 전남이네요. 네, 두 군데가 지금 안 했고요. 지금 24년도 아직 다 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일단 안 한 곳 정도를 조사한 거고 23년도는 이미 다 끝난 결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36억 원이 그 집행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액이 169억인데 네, 집행은 136억 원. 거의 80%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정도가 32억 정도가 그 집행을 안 한 거죠. 특히 전남, 강원, 경남, 광주, 인천 이 순으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예, 그 이게 흐름이 좀 보이죠. 20년도에는 저희 128억 그 편성을 했는데 그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미편성은 50군데. 그래서 쭉쭉쭉쭉 진행하면서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편성은 좀 많이 해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은 좀 쭉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120억에 시작했다가 170억까지 이제 늘기는 했죠. 그리고 미편성한 것도 2군데로 줄었습니다. 그럼 집행하지 않은 곳 편성을 했으나 집행하지 않은 곳들이 다수예요, 그죠? 네네. 편성 32곳이나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41군데 중에서 32곳이니까 한 8곳 중에 하나 정도가 안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편성은 이제 허용돼 있으니까 하는데 뭐 의회가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이게 네.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명 이상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걸 안 했거나 구성을 했더라도 실제로 이제 연구 계획을 미수립했거나 미수립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시작을 못한 거죠. 불용된 거잖아요. 편성을 했다가 네. 못했으니까. 예, 불용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쓰기가 어려운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쓰기 어려운 곳이 아닌데 예. 좀 그러려고 계속해서 미편성하는 곳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32곳이나 된다는 거는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도 정착 초기였으면 뭐 이렇게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몇 년이 흘렀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어진 연구개발비도 못 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편성하고
그리고 연구단체 결성하고 네. 연구계획 수립해서 적극적인 집행 또 전반기 때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계속 뭐 절차를 미루고 집행을 네, 미루고 하다 보면 연말에 몰리잖아요. 네. 근데 연말에는 기본적으로 행감도 많이 하고 예산 심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을 할 때 부실해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하면 행감을 바로 또 활용도 가능하죠. 결산하고 결부해서 한다는 게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도 계속 저희 강의 같은 거 할 때 전반기에 좀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만 아직도 좀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많아서 네네.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연구 용역의 우수 사례들 좀 한번 여기 뭐 보고서에는 안 써 있는데 우리가 좀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구미시의회 가보셨죠? 네, 구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뭐 진행하긴 했지만 의원님들이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한 거예요. 보통은 주민참여 예산을 의회에 대해서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좀 막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긴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그거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자. 그래서 주민들을 진짜로 모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민참여 예산 적정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참여 예산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강의도 듣고 그 연구한 용역 결과도 보고 해서 굉장히 질 높은 그 정책 연구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가 우리가 보통 캐비넷 보고서라고도 부르잖아요.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고. 적극적인 활용이 되게 중요한데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 기간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같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토론도 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그냥 아주 극히 소수긴 하지만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연구용 줘가지고 좀 보태주는 식으로 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보다는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그 좀 더 좋은 의정 활동 하라고 한 거니까 많은 주민들에게 그 의견 내용도 공유받고 그리고 토론하고 해서 그것이 정책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조례도 좀 개선하고 예산도 개선하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로서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하는 게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가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사례, 춘천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용역 발표 그냥 내부에서 보고회를 끝이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그 포럼을 만들어서 이것도 공개적으로 연구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공유하는 건데요.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에 이 연구 용역을 하는 기회에 이왕이면 이 세미나 형태로 그 내용을 좀 깊이 숙지를 하고 보통 우리 연구 용역하면 뭐 20분 발표하고 끝내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깊이 공부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김해시라든가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4번에 걸쳐서 몇 시간씩 그 공부 겸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연구 모임 내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더 깊이 숙성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흥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연구 성과와 또 연구 그 단체에 참여한 의원들이 활발하게 또 움직여서 행안부 무슨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2, 3년 전만 해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누가 그거를 반대하겠습니까? 선관위든 어디든 정책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보수적으로 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에 대해서 좀 소장님과 같이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할까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보고서 읽어주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